안녕하세요. 당신을 건물주로 만들어줄 남자 박익현입니다. 오늘은 또 많은 부동산 질문을 받는 것 중에서 건물에 관련된 질문 중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가장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건물을 구매할 때 법인이 유리하냐, 개인이 유리하냐 이런 내용으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미리 답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둘 중에 뭐가 더 나은 선택은 없습니다.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. 개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많이 달라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처한 상황,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걸 어떤 전략으로 해서 이 건물을 사고 팔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법인 명의로 할지 아니면 개인 명의로 할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개인과 법인 두 개로 먼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. 첫 번째로는 소득의 사용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법인보다는 개인이 더 유리합니다. 법인은 그 소득을 벌었을 때 마음대로 거기에 돈을 빼서 쓸 수가 없어요. 하지만 개인은 다르죠. 개인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. 더군다나 법인이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 사용 목적, 이유, 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득 사용적인 측면만 생각한다면 개인이 더 유리합니다. 그리고 증여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. 나중에 건물을 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증여로 준다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는 증여세는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부동산에 증여가 가능합니다. 법인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자체에 그 현물 증여가 불가합니다. 하지만 또 이거는 주식으로 또 증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. 지분이나 주식으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게 뭐가 더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. 그 다음 건물을 구매할 때 그 관점에서 볼게요. 건물을 구매를 할 때 내가 내 돈을 다 들여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보통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. 그랬을 때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. 보통 지금 대출 규제가 많이 꽉 막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 명의로 대출한다 그러면 보통 50에서 60% 정도의 대출이 나오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한 10% 정도가 더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60에서 70% 정도 요 정도 비율 차이로 해가지고서는 법인이 좀 더 잘 나옵니다. 더더군다나 개인은 RTI라고 해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담보가치 외에 임대 수익으로 어느 정도 이자 상환이 가능한지까지 보는 그 비율까지 반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대출을 받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제약이 있어요.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RTI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당장 어쨌든 내가 건물을 구매를 해야 되고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하겠다 그러면은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. 구매 단계에서 대출 부분에서는 법인이 더 유리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면서 바로 또 발생되는 세금적인 측면을 하나 볼게요. 바로 취득세입니다. 취득세 같은 경우는 조금 이거는 비율을 잘 봐야 되는데요. 제가 여기 이제 하나 표를 올려드리면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원래 기본적으로는 취득세는 4.6%입니다. 하지만 개인은 조정이냐 비조정에 따라서 되게 다른 부분이 있고요.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4.6이 아니라 12%의 과세가 됩니다. 근데 또 이 부분은 또 좀 다른 게 법인이 5년 미만이냐 5년 이상이냐에 따라서도 그 과세 표준이 달라지고요. 여기서 또 정부가 보통 지원하는 법인, 뭐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이 표를 잘 보시면서 취득세 부분은 법인이 유리할지 개인이 유리할지는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답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취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야 되는 세금이 또 있어요. 바로 보유세입니다. 근데 이 보유세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보유세 갖고 법인이 더 유리하다, 개인이 더 유리하다 이걸 좀 가르기는 좀 어려워요.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을 때 내가 내야 되는 세금 있죠. 바로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소득세를 냅니다. 그때 개인 같은 경우는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소득도 있겠지만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걸 다 합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종합소득세의 비율이 6%부터 시작해서 45%까지 굉장히 방대해요. 근데 이 전체 소득이 3억 정도만 넘어가도요 40%의 세금이 발생합니다.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. 매출 이득이랑 임대소득을 합치게 되는데 2억 미만일 경우에는 10% 정도, 2억 이상일 경우에는 20% 정도, 딱 이 두 가지 구분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아까 개인이랑 비교했을 때 개인은 40%가 넘어가잖아요. 하지만 법인은 넘어가도 20%까지밖에 내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소득세만 놓고 본다 그러면 내가 이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법인이 유리할지 개인이 유리할지 그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제
보유를 하고 있다가 팔게 됐을 때 세금이 또 발생하는 게 있죠.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. 양도소득세는 개인은 6에서 45%까지 그 내야 되는 비율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. 반면에 법인은 법인세 납부하듯이 2억 이상의 20%만 내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법인이 더 유리해 보이잖아요. 그런데 개인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특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그게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. 10년 이상을 만약 개인이 해당되는 건물을 10년 이상 갖고 있다 보면 20%의 감면 혜택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6에서 30%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양도소득세가 개인이 6에서 45%까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러면은 감면 혜택적으로 봤을 때 법인보다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. 더하기 빼기만 잘만 한다 그러면요. 그래서 보유 기간이 만약에 길다, 만약에 내가 이걸 10년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법인보다는 개인이 더 유리합니다. 법인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이거를 잘 선정을 해가지고서는 혜택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. 자,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내가 만약에 살 때 대출을 많이 받고 싶다. 돈이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대출을 더 많이 활용해서 더 큰 건물을 갖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법인이 유리합니다. 그런데 내가 이걸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되게 오래 갖고 간다 그러면은 개인이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. 양도소득세 내는 측면에 있어서는. 하지만 이걸 내가 단기로 갖고 간다 그러면은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. 다만 증여를 한다 그랬을 때 이 건물을 결국엔 누군가한테 물려준다고 하면은 법인은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개인이 좀 더 자유도가 높은 부분이 있겠죠. 하지만 이 건물을 내가 환원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계속 이걸 갖다가 돌리고 돌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한다 그러면은 법인이 더 유리할 겁니다. 그리고 거기서 그 지분을 갖다가 그 자금을 개인으로 갖고 올라 그러면 배당 소득세 뭐 15.4%라든지 또 뭐 거기 또 급여 형태로 받는다 그러면은 4대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총괄적으로 다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제가 법인이랑 개인이랑 이 차이에 따라서 그 건물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.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다 법인 한다 그래 아니면 개인 한다 그래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기간과 전략을 잘 고려를 해서 법인으로 매수할지 그리고 개인으로 매수할지 그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건물주 IQ 협회 대표 박익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